자, 지구과학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어는 교과서 81페이지 한반도 주변의 판구조 환경 단원입니다. 자, 학습 목표 먼저 볼게요. 첫 번째, 한반도 지질의 구조적 특징을 나타낸 자료를 분석할 수 있다. 한반도의 그런 지질학적인 특징 같은 거를 알아보자는 얘기죠. 두 번째, 한반도 지질 특징을 통해 한반도 주변의 판구조 환경을 추론할 수 있다. 자, 판구조론 입장에서 어떤 환경을 갖추는지 그걸 알아볼게요. 스스로 생각해 보기 볼게요. 자, 일본에서는 대규모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자주 일어난다. 최근 한반도에서도 지진이 발생하였지만 일본과 같은 격렬한 지각 변동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 배경 그림을 보니까 지금 이게 이제 95년도에 1995년도에 일어났던 그 고베 지진 같은데요. 이게 보면 이게 고가도로가 지금 무너져 있죠. 네, 이게 이제 일본에서 굉장한 피해를 줬던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에 일본 그 고베 지역에서 오사카 근처예요. 굉장히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었는데 그 피해인 것 같습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건물의 내진 설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이 건물들은 이제 큰 피해는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무너진 건물 보이네요. 그런데 이 고가도로가 무너지고 그다음 일본이 자랑하는 고속철도 신칸센이 이 철도가 이게 무너지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일본은 이렇게 지진 피해가 큰데 우리나라는 일본만큼 지진 피해가 크지는 않죠. 어, 몇 년 전에 포항 지진 때문에 수능이 연기되는 그런 사고가 있긴 했지만 일본만큼 그렇게 큰 피해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자, 왜 그럴까? 판구조론 배운 친구들은 다 알죠. 네.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 판 경계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배웠는데, 자, 이런 판구조론 입장에서 한반도 주변의 그런 환경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1페이지 탐구인데요. 자, 해보기 한반도 주변에 판 구조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은 일본 열도 주변의 지진 규모와 진앙 및 진원 깊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규모를 보면은 여기 가장 큰 원 7.5 이상, 가장 작은 원도 규모가 6.0 이상이에요. 한반도에는 자,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6.0 이상 지진이 없죠. 네, 만약에 6.0 지진 정도 나오면은 피해 정말 심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은 특히 이 지역에 많이 몰려 있어요. 자, 후쿠시마 원전이 이쪽 지역인데요. 자, 여기 보니까 태평양판 있고 이쪽 위에 북아메리카판이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만큼이 북아메리카판이죠. 태평양판이 북아메리카판과 맞는 이 판의 경계 지역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은 자, 일본 남부 지역 밑에 이 필리핀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섭입하는 섭입대 지역이죠. 그다음에 여기는 태평양판이 섭입하는 지역. 자, 진원 깊이를 봤더니, 자, 이 판 경계에 있는 노란색, 여기는 이제 노란색인데, 쭉 가면 갈수록 진원 깊이가 깊어져요. 그런데, 자, 이 빨간 선까지 가면 진원 깊이가 400km인데, 자, 우리나라 동해 지역은 진원 깊이 400km까지 가려면 판 경계에서 이만큼 들어가야 돼요. 자, 이 길이가 딱 봐도 수전, 1000km 정도? 그 정도 돼 보이는데, 자, 이쪽은 400km 진원까지 가는데 이만큼만 가면 되죠. 훨씬 더 판이 가파르게 섭입하고 있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보기 이제 그 결론인데요. 자, 일본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까닭,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반도 주변의 판구조 환경 이 두 가지인데, 자, 일단 일본은 여러 가지 판들이 충돌하고 섭입하는 판의 경계예요. 이 경계 근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반도 주변의 판 구조 환경을 보면은 일단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판에 속해 있고 이 판에 이제 가장자리, 변두리에 위치하죠. 그리고 최근에 정밀한 GPS 위성 자료에 의하면 이 아무르판, 조금 더 유라시아판을 조금 더 세분해서 얘기하면 이 아무르판에 속한다고도 봅니다. 네. 판이 사실상 이제 뭐 좀 나누기에 따라 좀 다른데 우리가 이제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판을 크고 작은 판으로 나누는데 뭐 큰 판으로 보면 유라시아판이고 조금 더 세분화하면은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자, 교과서 81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이제 그림을 보면서 설명할게요. 일단 유라시아 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우리나라 한반도를 비롯해서 일본 열도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유라시아 판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한반도 주변의 판을 보면은 해양판인 태평양판과 필리핀판이 있고요. 그리고 자, 일본 이 북쪽 요 지역이 북아메리카판인데 유라시아판과 북아메리카판의 경계가 이렇게 명확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일본 북부 지역은 유라시아판보다는 북아메리카판에 더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이 북아메리카판이 여기 뭐 북미 지역부터 해서 쭉 베링해역 건너서 러시아 시베리아 쪽 타고 내려서 이만큼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유라시아판, 필리핀판, 태평양판, 북아메리카판 판 4개가 만나는 판의 경계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진이 정말 많은 거죠. 그래서 한반도 주변의 판 경계를 보면 일단 유라시아판과 태평양판이 만나는 부분은 태평양판이 해양판이기 때문에 더 밀도가 커서 얘가 이제 아래로 섭입하는 거죠. 그리고 유라시아판과 필리핀판이 만났는데, 자, 필리핀판이 해양판이잖아요. 유라시아판은 대륙판이고, 그래서 이때는 필리핀판이 아래로 섭입합니다. 그런데 해양판끼리 만나는 태평양판과 필리핀판이 만날 때는 태평양판이 더 무거워요. 그래서 얘가 아래로 섭입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판의 밀도를 비교할 수 있는데 가장 무거운 게 태평양판이고, 그 다음 필리핀판, 가장 가벼운 건 유라시아판. 자, 이렇게 밀도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 82페이지 한반도를 포함한 이 동북아시아의 지체구조 형성과정 조사하기 이거 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체구조에 대해서는 배웠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빈 그림인데 위쪽에서부터 보면은 얘가 낙림육괴, 평남분지, 여기는 임진강대, 경기육괴. 자, 아래쪽은 여기는 옥천대였죠. 옥천대고 태백산분지. 그다음 여기가 영남육괴. 이만큼 경상분지예요. 여기 조그맣게 여기 호미곶 부분 포항이죠. 포항분지.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체 구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럼 1번. 자, 지체 구조도에서 임진강대와 옥천대의 위치를 찾아 색칠해보자. 자, 이런 건데, 색칠 공부는 언제든지 재밌잖아요. 그쵸? 여러분들도 교과서에 한번 색칠을 해보세요. 네, 이렇게 색칠할 수 있죠. 임진강대와 옥천대. 자, 밑에 선생님이 여기 옥천대고 여기까지 표시했는데 여기는 사실 우리 책에서는 뭐 태백산 분지 이렇게 나눴는데 옥천대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두 번째, 한반도의 지체구조 형성에 대해서는 세 가지 모형이 있습니다. 각 모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다음에 예상되는 충돌대 위치를 한반도에서 찾아보자 되어 있는데요. 일단 중국 쪽을 보면은 한중지계와 남중지계라고 나누는데, 자, 이게 뭐 중국 땅덩어리는 뜻인데, 자, 중국 땅덩어리도 원래 한 덩어리가 아니고 두 덩어리로 나눠져 있었다고 해요. 과거에. 북쪽 지역에 있는 한중지계, 한반도하고 붙어 있는 부분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남중지계. 얘네가 충돌했는데 이때는 이제
요만큼이 이제 경계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한반도에서는 판 충돌 경계가 나타나지 않죠. 그리고 자, 이건 이제 지각 분리 모형인데 두 번째 모형 볼게요. 충돌대 모형. 자, 중국 쪽은 거의 똑같아요. 지각 분리 모형과. 그런데 한반도까지 이게 연장이 돼요. 충돌대가. 그래서 한반도 남부지방하고 그다음에 북부 중부지방 이렇게 한반도가 두 가지 지체 구조가 지계가 두 가지 지계가 충돌했다. 그러면 이때는 충돌대 모형에서는 충돌대가 여기 나와야 되잖아요. 남부지방하고 중부지방 사이에 충돌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입쇄기 모형인데 요렇게 남중지계가 한반도 요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의 북부지방과 한반도의 남부지방이 오히려 이게 이제 한 덩어리가 되는 거고 이 중부지방만 중국의 이 남쪽에 있는 남중지계와 같은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 쏙 쐐기처럼 들어갔다고 해서 만입쇄기 모형이에요. 그러면은 자, 이 만입쇄기 모형에 해당된다면은 한반도에는 충돌대가 여기 그리고 여기 두 군데가 나와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모형이 가장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거를 이제 그 토의 과정에서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자, 결과 및 정리해보면 첫 번째, 과정 1, 2에 나타낸 충돌대 위치 비교해보고 어떤 모형에 적절한지 토의해보자. 우리가 임진강대와 옥천대 위치를 확인했어요. 임진강대, 옥천대. 그래서 충돌대가 두 군데 나오는 거 우리가 보니까 이 만입쇄기 모형에서 임진강대와 옥천대 모형에 조금 더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결과 정리 2번은 관련 자료 조사니까 이거는 넘어갈게요. 3번 봅시다. 자, 판구조 운동으로 거대한 육괴가 충돌한다면 육괴, 뭐 지괴라고 할 수 있어요. 땅덩어리. 자, 그 사이에 존재하는 해양에서 형성된 퇴적층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推해보자. 자, 판과 판이 충돌할 때 그 사이에 있던 해양 퇴적층은 심각한 지각 변동을 받겠죠. 변성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판의 충돌에 의한 횡압력이 작용할 테니까 습곡이 형성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열과 압력에 의해서 변성작용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변성함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판이 충돌한 흔적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만입쇄기 모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알아볼게요. 교과서 83페이지 위쪽에 있는 그림인데요. 자, 중국 쪽을 보면은, 자, 한중지계, 한반도하고 중국 북부지방을 이루고 있는 이 큰 땅덩어리, 한중지계하고 중국 남부지방에 있는 남중지계하고 서로 충돌한 충돌대가 이렇게 나타나요. 중국 쪽은. 이 충돌대 지역은 심한 습곡도 생겼고요. 그 다음에 열과 압력에 의한 변성함도 많이 발견됩니다. 이 충돌대가 이렇게 연장이 되는데 이게 임진강대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단층도 존재해요. 이렇게 단층, 이만큼이 단층이에요. 네. 그래서 이 충돌대가 단층에서 끊겼는데 이 단층이 엄청난 길이죠. 예, 딱 봐도 지도상에서.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한중지계라고 하는 거는 한반도의 북부, 한반도의 남부, 그리고 북중국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 북부 요렇게 따라와서 남부지방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북부지방까지. 남중지계는 한반도의 중부에서부터 쭉 따라서 황해에 지나서 중국의 남부까지. 자, 이렇게 남중지계라고 하고 그럼 이 지계를 나누는 구분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우리가 고생물 화석을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반도 이 북부지방과 중국은 거의 화석이 일치하고 이 한반도 북부지방과 일치하는 화석은 오히려 남부에 나오는 거죠. 영남지방에. 영남 육계 같은 곳에. 자, 이런 뭐 화석의 분포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화성 활동, 마그마의 활동 같은 거 그리고 변성 과정의 유사성, 암석의 절대 연령 분포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계가 뭐 같은 지계다 아니다 이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한반도 지계 형성 과정을 그림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시대 순으로 이제 알아볼 텐데, 동그라미 1번 설명 볼게요. 고생대 말 중국에서 한중지계와 남중지계의 충돌이 발생한다. 고생대 말은 지금으로부터 약 3억 년 전쯤이에요. 자, 중국에서는 이 한중지계하고 남중지계가 이제 충돌로 이제 합쳐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중생대 트라이아스기의 한반도 중부지계와 남부지계의 충돌로 옥천대가 형성된다. 자, 동그라미 1번을 보면은 한반도를 볼 때 북부지방과 남부지방 지계가 지금 모여 있죠. 중부지방, 여기 경기 육계를 포함한 중부지방은 따로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쭉 밀려오면서 한반도 남부지방과 중부지방의 충돌이 발생해요. 그러면은 중부와 남부 사이에 이 옥천대가 충돌대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중생대 쥐라기의 한반도 북부지계와 중부지계 충돌로 현재와 같은 형태를 형성한다. 자, 한반도 북부지방에 자, 일단 중부하고 남부는 아까 여기서 합치했잖아요. 얘네가 가서 쿵 하고 충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전체적인 형성을 중생대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부지방과 중부지방의 충돌, 여기 임진강대가 나타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한반도는 세 개의 지계가 만들어진 거야. 아, 세 개라고 하면 안 되고 세 덩어리의 지계라고 해야겠네요. 이 위에 있는 북부지방과 남부지방은 뭐 하나의 지계라고 보니까 지계는 두 개지만 조각은 세 조각.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 뭐 신문 기사예요. 한반도가 뭐 두 대륙의 충돌로 합쳐졌다. 뭐 이런 기사. 그다음 충돌 경계선은 청양 홍성 일대가 된다. 자, 과거에는 뭐 임진강대였는데 지금은 임진강대보다 좀 남쪽인 충청남도 북부지방 청양이랑 홍성. 자, 청양 홍성은 여기는 이제 임진강대하고 옥천대 뭐 사이쯤이 돼요. 자, 이런 기사들이 났어요. 자,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신문 기사는 이런 거예요. 자, 임진강대나 경기육교에서 고압력으로 만들어진 각서망과 남정석이 발견된다. 남정석이라고 하는 이 광물은 여기 보면은 자, 남정석, 홍주석, 규선석 이 세 개의 광물이 있는데 남정석 같은 경우는 만들어지는 온도 압력 조건을 봤더니 온도는 그리 높지 않아요. 보통 400에서 500도씨인데 압력은 굉장히 높아야 돼요. 또는 지하 깊은 곳. 지하 깊은 곳은 압력이 높다는 얘기인데 압력이 이렇게 강한 지역, 온도는 높지 않고 압력이 강한 지역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판가판의 충돌 경계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반도에서 남정석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고압력에 의한 남정석이. 그러니까 충돌하지 않았을까.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청양과 홍성 일대가 충돌 경계선이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청양과 홍성에서 에클로자이트라고 하는 광물이 발견이 돼요. 이게 에클로자이트인데요. 얘도 굉장히 높은 압력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광물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온도하고 압력 조건인데 에클로자이트가 엄청나게 압력이 높아야지만 만들어지는 광물인데 이게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클로자이트를 통해서 이 부분이 아마 판에 충돌한 경계가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봤던 남정석보다 압력이 좀 더 높죠. 물론 온도도 좀 높아지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압력이 높은 남정석이나 에클로자이트 같은 게 발견되면은 판의 충돌 경계라고 의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반도의 그 형성 과정을 이제 우리가 뭐 지금까지 설명했는데요. 뭐 시대별로 조금 더 정리를 할게요. 일단 고생대 초기 약 5억 년 전에는 한반도 주변 땅덩어리들이 적도 근처에 있었다고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한반도에 있는 5억 년 전 암석을 찾았어요. 그래서 암석의 나이를 조사했더니 5억 년 전인데 그 암석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광물 속에서 어,
자기장을 이제 분석한 거예요. 우리 고지자기, 옛날 자기장이라고 해서 고지자기라고 하는데, 고지자기를 분석했더니 평가값, 복합값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 있잖아요. 복합값을 봤을 때 거의 복각이 0도 근처로 나오는 거예요. 복각이 0도란 얘기는 자기 적도 얘기잖아요. 그래서 한반도가 복합값이 이렇게 작다는 얘기는 과거에는 훨씬 더 적도 근처에 있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억 년 전에는 이제 그 곤드와나라고 하는 큰 그런 남반구에 있는 큰 대륙 근처에 있었고요. 그리고 2억 년쯤 전에는 이제 초대륙 판게아가 이제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이 판게아는 이 곤드와나를 포함한 지금 현재에 있는 큰 대륙들이 하나로 모여있던 과거의 이제 대륙인데요. 이게 이제 고생대 말에 큰 초대륙을 만들고 중생대로 넘어오면서 대륙이 분리됩니다. 그래서 대륙이 점점점 분리가 돼서 이게 흩어지고 이게 지금 현재 남극이에요. 남극 쪽에서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아프리카, 여기는 남아메리카, 그리고 이거는 호주, 이 위쪽에 가면 아시아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대륙이 흩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쪽에 모여있던 대륙이 남쪽에 있던 대륙이 쭉 북쪽으로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도 이 근처에 어딘가 있었을 텐데 얘네가 쭉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고생대 말에서 중생대 초기로 올 때 판게아가 분리가 되면서 한반도를 포함한 오늘날의 동북아 지역이 크고 작은 이 판들의 충돌이 형성된다. 우리가 알아봤듯이 한중지계, 남중지계 이런 지계들의 충돌로 형성이 되고 이때 우리나라에는 속림변동 이런 지각변동이 나타나는 거죠. 이 지각변동, 속림변동은 다른 말로 우리가 속림조산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판가판이 충돌로 인해서 한반도에 여러 가지 지형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생대 이제 말기로 가면은 중생대 말 백악기쯤 가면은 경상도 부근에 과거의 호수에서 경상분지가 형성되고 경상분지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퇴적층이 쌓여서 지층이 형성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육상 퇴적물이 많이 쌓여서 쇠설성 퇴적암, 모래, 자갈, 진흙이 쌓여서 사암, 셰일 또는 사암이나 이암, 여감 같은 게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 태평양판이 과거의 태평양판이에요. 요즘의 태평양판은 아니고요. 과거의 태평양판이 이때 유라시아판 아래로 막 섭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남부 지역에 불국사 화강암류에 관입이 일어나서 화강암도 많이 생성되고 화산 분출이 일어나면서 화성암도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판이 섭입하면서 마그마가 생성이 될 수 있으니까 호상열도 개념처럼 이렇게 마그마가 많이 분출하는 거예요. 자, 신생대로 볼게요. 자, 태평양판의 섭입으로 일본이 아시아 대륙에서 이제 분리되며 소규모 바다인 동해가 형성된다 되어 있는데, 과거의 태평양판, 우리가 이제 이나자기판이라고도 이제 명칭을 부르는데, 일본스럽잖아요. 일본 애들이 이런 걸 많이 조사해서 자기네 나라 밑에 있는 그런 판의 섭입이니까 이런 이름을 붙였는데, 유라시아판과 일본이 원래 이렇게 좀 하나의 이제 덩어리였어. 일본이 우리나라 한반도와 이제 가까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태평양판, 과거에 태평양판이 쭉 섭입하면서 이쪽에 있는 유라시아판 이 끝자락이 쭉 당겨집니다. 그러면서 이 일본이 한반도에서 쭉 더 멀어지는 거죠. 쉽게 말해서 유라시아판과 더 멀어지는 거예요. 이 사이가 이제 경상분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일본이 한반도에서 멀어지면서 일본과 한반도 사이에 있는 동해바다가 더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일본이 유라시아판과 거리가 좀 가까웠어요. 그런데 태평양판이 섭입을 하면서 일본이 쭉 유라시아판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해가 확장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만했던 동해가 점점점 더 커지게 그러면서 뭔가 여기도 지각 변동이 많았겠죠. 단층도 많이 있고요. 해령의 흔적도 과거에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판 경기가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일본이 이런 식으로
유라시아판에서 멀어지면서 동해가 확장됐다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생대에 일어났던 그런 변화가 돼요. 자, 그리고 신생대에 한반도 주변의 그런 지각 변동 중에서 독도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자, 독도가 생각보다 뭐 좀 오래됐어요. 네. 우리나라 이제 신생대에 그 화산암 지형이 5군데 있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백두산, 그 다음에 제주도 한라산, 그 얘는 울릉도, 독도, 그리고 마지막 철원지역. 그런데 이 독도가 얘네들 중에서는 꽤 나이가 많아요. 네. 제주도 뭐 백두산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독도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처음에는 이 바닷속에 있는 해저화산이 분출이 일어나는데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분출했어요. 조용한 분출, 뭐 폭발적 분출, 여러 차례 분출이 있었고, 그리고 분출이 끝난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마그마가 올라왔던 화구가 되는데, 닫힌 화구 옆에 이제 조그만 뭐 기생화산처럼 또 다른 이제 화산 분출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분출이 끝난 다음에 파도 위엔 침식도 당하고, 그래서 침식 당해서 다 깎여나가고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지금 독도의 동도와 서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수면의 높이도 과거하고는 많이 달라졌고요. 그래서 수차례 화산 분출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뭐 설명을 마칠 건데요. 한반도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기평가하기 문제 2개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한반도 주변에 존재하는 4종류의 판. 이건 다들 알겠죠? 네, 그다음 두 번째는 한반도 형성 과정에서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는 모형. 자, 교과서 82페이지 보면은 나와 있는 그 모형을 말하는 겁니다. 네. 한반도 주변에는 뭐 크게 대륙판 2개, 그 다음에 해양판 2개, 이렇게 4개의 판으로 이제 4개의 판이 모여 있는 그런 판 경계가 뭐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입세기 모형을 우리가 가장 크게 지지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한반도에 임진강대, 뭐 옥천대 이런 충돌대의 흔적이 있으니까 충돌대가 2군데 나타나려면은 만입세기 모형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차시에서는 변성작용과 한반도의 변성함에 대해서 한반도에는 어떤 변성함들이 존재하는지, 그 변성함이 왜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